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버트레자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횡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튕겨 나가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좀 멘탈 좀 강하고 제가 뭔가 뚝심 있겠다. 내 자신이 뚝심 있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분들은 아마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지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좀 물 좀 타고 수량 좀 모으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여러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쪽으로 많이 보세요. 미국 종목이나 아니면은 국내 ETF 중에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있지 않습니까? S&P 500, S&P 500 있잖아요. S&P 갑자기 그랬어요. S&P 500하고 나스닥 100, 나스닥 100하고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반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뭐 테크탑 10. 이런 네 종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연금 계좌에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이 날 겁니다. 충분히 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는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힘든 종목이 삼성입니다. 이게 무겁기도 하고 약간의 좀 변동성도 있고 왜 변동성이 있냐면 그 외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많이 팔아요. 살만한 게 없어요. 살만한 게 없어. 그럼 삼성만 사. 또 팔 때는 삼성도 갑자기 막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삼성이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런 연관 관계가 좀 깊습니다. 하여튼 참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지금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오를 때면 빨리 탈출해라.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 해가지고 많이 도망가긴 갔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본전 확보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약간의 차익 실현했다는 분도 있는데, 새롭게 해볼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세요. 진지하게. 저는 삼성전자를 떠들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멘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이번 주에는 대형 재료들이 좀 쏟아질 거예요. 이달 30일하고 31일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그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데 올해는 시작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는 그게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배를 좌우할 핵심 경제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들 이것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고용 지표. 30일 날은 노동부의 지난해 12월 구인과 이직 실태 조사가 발표됩니다. 졸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31일에는 지난해 4사분기 고용 비용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 2일에는 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줄을 잇는 거죠. 이렇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등등 해서 빅7이죠. 빅7 가운데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제외한 5개 종목이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합니다.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FOMC는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올해 내내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사건이죠.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그 FF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가 지금 같은 5.25에서 5.5%로 동결될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5.25에서 5.5%. 문제는 향후 금리 인하와 관련한 연준의 예고인데 연준이 이에 관련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올해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관해서 시장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내놓을 것 같아요. FOMC 성명에 힌트가 담겨 있는데 곧이어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암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그 패드워치에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 늦어도 5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은 올 하반기나 되어야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로 언급을 해왔지만은 시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19일에서 20일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한 48% 정도 보는 것 같아요. 48%. 그런데 4월 30일 시작해서 5월 1일 끝나는 FOMC에서는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한 88% 정도 이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6일에 발표된 그 연준의 물가지표 기준이죠. 12월 그 PCE 개인 소비 그 지출이죠. PC 그런 물가지수가 상승률 둔화 흐름을 재확인한 것은 이 같은 기대감을 높이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 여부를 그 좌우할 핵심 변수는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들이에요. 고용 지표들을 잘 봐야 합니다. 30일에 그 졸츠하고 그 30일에 고용 비용 지수 그리고 핵심 고용 지표 2월 발표될 1월 고용 동향이 연준의 금리 인하 흐름을 좌우할 변수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고용 둔화 흐름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팩트셋에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1월 신규 고용이 17만 명에 그쳐서 지난해 12월 증가 규모 21만 6천 명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실업률은 12월에 3.7에서 1월엔 3.8%로 소폭 상승할 거로 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좌우할 노동시장 수급이 이전에 비해서 완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느긋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반영한 거죠. 이렇게 빅7 종목 가운데 24일 실적을 공개한 테슬라랑 다음 달 2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를 제외해서 5개 종목이 이번 주 분기 실적을 내놓는 겁니다. MS랑 알파벳이 30일 분기 실적 발표로 테이프를 끊어요. 다음 달 그 1일에는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메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질주한 빅7 종목들 보니까 24일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한 테슬라 주가가 25일에 12% 폭락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시장의 눈높이, 그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 실적이 좋다고 해도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가 폭락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애플은 예외입니다. 이미 애플의 그 중국의 아이폰 판매 둔화 등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고전해왔던 터라서 애널들은 그 애플이 대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하여튼 그 눈높이가 그 낮아진 터라서 이제 실적이 쇼크 수준만 아니면 투자자들로부터 무난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이들 빅7 외에도 최근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AI 반도체 업체 AMD가 30일 실적 공개하고 AMD 실적은 AMD뿐 아니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경기 동향 프양계로 부르는 물류업체 UPS하고 디트로이트 빅3 가운데 한 곳이죠. 제너럴 모터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네요. 31일에는 737 맥스 9 사고로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 이 보잉하고 이 반도체 업체 퀄컴이 실적 공개합니다. 주말인 2일에는 미 양대 석유 메이저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이 실적 발표했네요. 횡재세 도입 논란을 촉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4, 4분기 유가 둔화 속에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이 크네요. 보니까 미국 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은 좀 그랬어요. 다우는 좀 찔끔 올랐는데 나스닥이 올라갔다 또 빠지더라고. 0.36% 빠졌고 S&P도 잘 가른 듯 하더니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폭 빠졌습니다. 0.07% 정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은 좋았어요. 특히 프랑스 2.28% 강세장을 보여줬습니다. 영국도 1.4%나 올랐고요. 필라바는 요즘 좀 올라갔다가 약간 좀 꺾이는 분이죠. 좀 많이 올랐어요. 4,442.10인데 2.9나 이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가지고 내일 또 한번 시원하게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는 1338원이네요. 2원 정도 올랐고 달러 일본에 148.18엔, 유가는 78.01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는 903.54원이고요. 유로화는 1452.80, 중국 위안화가 186.15원이네요. 휘발유는 1572.05원이고요. 요즘 금값이 좀 빠집니다. 국제금값 2017.3달러, 국내는 86,816.65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139네요. 4.139 쭉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간 좀 올랐어요. 선물 지수도 다우는 좀 올랐는데 보니까 S&P 그리고 나스닥, 러셀은 좀 빠졌습니다. 소폭 특히 나스닥이 0.7%나 좀 빠졌다. 우리 삼성전자도 73,400까지 왔는데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은 상당히 지금 초긴장 상태다. 초긴장 상태. 혹시 더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73,500원대에서 74,000원 이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좀 횡보할 흐름이 있어요. 우선주도 많이 빠졌죠. 우선주도 빠졌지만은 59,500원에서 한 6만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사인 파곡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르면은 무조건 팔아자친다고 난린 것 같아요. 요즘 개미들은 판다고 난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네요. 벌써 이렇게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